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구식의 잡토크. 오늘은 우리 김포 특히 그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은 이제 김포에서 직접 이제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김포의 이제 아파트 시장 내년에 뭐 공급 물량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도시철도 개통 이후에 아파트 시장의 어떤 시세 흐름, 뭐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부동산 6남매 박 소장이라 하고요. 그 채널명은 부동산 6남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포시에서 이 그러니까 고촌하고 풍무동 사이에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김포시 전반적인 분양권 위주로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소장님, 네네. 지금 뭐 유튜브도 운영하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구독자가 엄청 많으시던데 네네네. 유튜브는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카메라나 아니면 이렇게 남들 앞에서 나서는 걸 굉장히 쑥스럽고 잘 못합니다. 굉장히 말씀 잘 하시는데. 지금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뛰고 있어요. 아니, 근데 유튜브 하시는 거 보면 네네네.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 잘 하시던데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제 정말 어렵고요. 여기 지금 박우식의 우리 그 CEO님께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서 그 인터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심장이 쿵쿵쿵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저희 부동산 사무실을 좀 더 홍보하고 김포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우리 부동산 윤남매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정말 그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신도시나 부동산 그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이나 김포시의 그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게 이제 9월 28일 도시철도 개통이 됐잖아요. 지하철. 그 지하철 개통 이후에 김포시의 어떤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김포시 자체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이 지하철 연결이 되지 않는 교통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자체는 지금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단 김포시 이꼴 출퇴근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개통 연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고요. 그랬지만 9월 28일 개통함으로써 서울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서요. 일단 서울의 그 부동산 상승 압력이나 이런 거를 이제는 발빠르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우리 직접 이제 현장에 계시면서 소장님께서 요즘 이제 개통 이후에 이제 김포에 이제 아파트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나요? 실질적으로? 네. 일단 제가 9월 28일 날 3주 정도 약간 시간이 흘렀는데요. 일단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계약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계약이 체결이 됐어도 보통 그 잔금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월 달 정도에 잔금이 있기 전에 10월 계약했다라고 하면 그때 일반 분들이 10월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도시철도 개통 시점인 구례동에서 고촌까지 여러 부동산들 소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본 바 풍무동 푸르주를 중심으로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고요. 지금 현재 전세나 임대 매물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요. 일단 거래량이 정체됐던 기존 주택의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요. 그 늘어난 그 거래량으로 인해서 부동산 금액적으로 우상향할 거로 예상합니다. 어쨌든 지금 기존의 어떤 적체됐던 매물들이 좀 소화되는 과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년도 2020년도에 김포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약 이제 16,000세대 정도 이 공급 가다 아니냐. 이것이 과연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2018년도에요. 입주 물량이 대략 10,000세대 정도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11,000세대 정도 대략 됐는데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하기 직전에 출퇴근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도 1년에 11,000세대 정도는 입주 물량을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0년 16,500세대라고 하는데 일단 김포시 전체적으로 보면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포시가 네. 도시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그 이유 때문에 네. 일단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빠르게 입주 물량을 소화하리라 예상합니다. 어쨌든 이 도시철도 개통이 부동산 시장에 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네. 미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네. 일단 김포 도시철도 개통되기 전에요. 네. 김포시는 부동산 금액에 김포 도시철도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에 일부는 동감을 하는데 네. 그거와 다른 의견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네. 김포 도시철도가 정상적으로 개통을 했으면 네. 그 금액 상승이나 이런 게 따라왔을 텐데 네. 2번 연기됨으로써 금액이 오히려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영됐다라는 그거에서 더 금액이 빠진 상태니까 네. 지금 개통했을 때 정상적으로 개통했었어야 될 그 금액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김포 한강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분들 같으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가 지정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네. 소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이 네. 김포 한강 신도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네. 지금 3기 신도시 지정 목적이요. 네. 일단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너무 네. 급상승하게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거를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규제 정책인데 일단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지정했고요. 네. 신도시를 지정해서 선 교통망 확충 후 물량 공급을 한다는 좋은 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2기 신도시를 예를 들면 신도시가 지정이 돼서 일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나오는 데까지는 평균 6년에서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걸린 데는 검단 그 신도시 알고 계시죠? 검단 신도시가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 신도시 발표된다라고 하면요. 짧게 잡아서 5년 정도니까 2024년에서 25년도에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면 지금 김포 신도시하고 검단 신도시 입주 물량하고 분산이 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까지는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아직 이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이시네요. 지금 뭐 저도 주변 분들이 많이 이제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과연 이제 김포 우리 이제 아파트를 지금 이제 사야 되냐? 아니면 이제 뭐 내년에 신규 아파트 이제 공급되는 거 소화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뭐 매매를 해야 되냐 이런 이제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집을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김포에서 2년 이상 정도 체류를 하실 거라 그러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부동산 그 전체적인 금액 흐름을 예의주시 하시다가 그 본인이 마음에 드는 단지에 적정 금액이 나오면 실거주로 지금 매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2년이 채 안 되실 분들, 약간 그 거주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약간 뭔가 불안하신 분들은 그 매입보다는 임대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뭐 전세나 월세로 이제 제가 2년으로 제가 특정 지은 부분이 뭐냐면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해야 될 상승 금액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년도 큰 입주 물량이 지나가고 나면 21년도부터는 김포시 자체적으로 큰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검단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한강 신도시와 김포시 자체가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이 한강 신도시가 무려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검단 신도시는 일단 아파트 입주만 이루어지고요. 기존 인프라가 뒤늦게 갖춰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포 한강 신도시나 김포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나뉜다라고 보고요. 구분된다?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단과 김포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같이 가는 동반자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우리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뭐 일산, 부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남의 분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났잖아요.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체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뭐 분당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2기 신도시나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생각하실 텐데.
어떤 인프라나 조건들이 갖춰지면 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신도시 입주를 비슷하게 했지만 나의 그 부동산 가치가 천차만별 이렇게 격차를 보였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오른쪽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분당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인근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그 왼쪽 주변 일산이나 이런 데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베드타운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금액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보고요. 지금 김포는 강서구 마곡지구 있지 않습니까? 마곡지구가 지금 현재 입주가 전체 그 입주 기업의 3분의 1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간을 두고 3분의 2 정도 기업 입주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김포시 자체 내에서도 시내폴리스 등 전체적인 그 일자리 수요가 생길 거로 지금 그 사업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일자리 창출이 얼마만큼 그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주택 가격이 더 변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말씀은 김포 자체의 어떤 양질 일자리 확충, 그 다음에 어쨌든 마곡지구가 좀 더 잘 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거에 맞춰서 일단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장기적인 김포의 어떤 아파트 시세 추이는 어떨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김포시는요 전국에서 눈에 띄게 전국 인구 유입 증가율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젊은 도시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나이가 평균 30대 중후반 정도 제가 알고 있고 뭐 좀 더 젊은 데는 세종시는 30대 초반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젊은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알아주는데 역으로 보게 되면 왜 인구 증가율이 많았을까요? 라고 보게 되면 그만큼 이 김포시는요. 한강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입주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이 쏟아지는 입주 물량 때문에 사람들이 인구 유입이 들어온 거고요. 그렇죠. 그 인프라가 조금씩 갖춰지는 속도보다는 인구 유입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포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폭발력 있게 금액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김포시 전체적인 인프라와 지금 주택 그런 전반적인 질로 보게 되면 서울 어느 지역 경기도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볼 땐 가성비가 굉장히 지금부터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김포도시철도는 개통 전과 후로 김포시 부동산은 나뉜다. 저희는 지금 3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11월, 12월 거래량과 임대 계약 체결되는 그 속도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지하철 개통이 김포시 아파트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제가 볼 땐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게 뭐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 특히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관련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똑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입주 시기예요. 그러면 누구나 정해진 입주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기존의 주택을 파시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같이 움직이려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수요에 비해서 매도 물량이 이렇게 그 한 번에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내년에 1600, 그러니까 16,500세대 정도 입주하는 아파트에 이사를 하셔야 될 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할 건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부터 시작해서 매도 타이밍이 언제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파실 수 있으면 파시고요. 그러면 집을 팔았어요. 그럼 내가 입주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결과론적으로는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지금 단기 월세든 단기 전세를 찾아가지고 집을 파시고 이사를 가셨다가 입주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장 맞고요. 그리고 그 집을 파실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매도하실 분들이요. 지금 객관화가 필요해요. 지하철이 개통됐고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 향후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예. 아파트, 예. 예를 들어서 뭐 예. 장기동, 예. 문양동을 예. 예를 들어볼게요. 예.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요, 네. 현재 단지 내 부동산에서 네. 매매 물량이 몇 개 정도 나와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아. 그 몇 개 정도 나와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나서 네. 내가 살고 있는 그 단지 금액을 객관화 시켜서 네. 매수자 입장에서 네. 이게 정말 그 구매력이 더 이렇게 예. 다른 집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지 없는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거기다 추가로 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똑같은 집일지라도요 공간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 가면 묵은 짐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그런 짐들은 다 버리시고요.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셔서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일단 발품을 팔고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집도 이렇게 잘. 그게 필요합니다. 예.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유, 우리 소장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 편에도 네네네. 소장님 좋은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컷인가요?